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진출했다는 내용과 함께 AI 반도체 판도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SXL을 꾸준히 모아가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가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집중 분석해서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와 투자 기회를 심층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대상이죠. R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ETF인 SXL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죠. 우선 세계 주요 증시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중에 있고요. 다우산업 42,691.68포인트로 플러스 0.71% 상승, 나스닥 종합 19,507.3포인트로 플러스 1.17% 상승, S&P 500 5,916.81포인트로 플러스 0.8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영국, 프랑스, 독일 하락했고요. 반면에 항생만 상승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엔비디아 주식 대박, 억만장자 이름 올린 3명, 임원진이겠죠. 그리고 산타랠리 실패, 1월 효과는 나타날까? 평가 부담이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엔비디아도 맞춤형 칩 메모리 격변을 예고한다. 이런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S&P 500 맵을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 중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0.79% 상승, 애플은 반면에 0.3% 거의 하락 중에 있는데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2.06% 상승, 테슬라 1.94% 상승, 엔비디아는 무려 3.6%나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1.41% 상승, AMD 1.81% 상승, 마이크론도 상승 중에 있고요. 구글 1.36% 상승, 메타 0.98% 상승 중에 있네요. 뱅그리드 인덱스 보면 티어 구간이죠. 아직도 공포 구간인데 좀 올라왔습니다. 31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라는 내용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엔비디아 월봉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엔비디아 보면 특징이 전고점을 양보로만 돌파하고 있죠. 전고점 양봉 돌파, 전고점 양봉 돌파,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5월선이죠. 5월선을 찍으면서 가끔 이제 10월선도 찍고요. 찍으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RSI로 봤을 때는 80을 돌파한 상황이고 좀 더 과열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때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듯이 무작정 투자하지 마시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열 구간이라서요. 그리고 인공지능 가습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번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마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황제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끄는 모습과 같아 보이고요. 그동안 범용 AI 칩 시장을 장악해온 엔비디아가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소식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엔비디아의 주문형 반도체 시장 진출 배경 및 경쟁 상황을 좀 분석해 봤는데, 코파일럿 통해서 그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엔비디아가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죠.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브로드컴 등 경쟁사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자체 주문형 반도체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AI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브로드컴 등 경쟁사의 성장, 절대 성능은 뛰어납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가격이 비싼 엔비디아의 AI 칩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특정 기능에 특화된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이 시장에서
주목받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브로드컴 관련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문형 반도체 시장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마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맞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주문형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여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었던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엔비디아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돼버린 거죠. 마치 주요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존 공급업체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AI 기술 트렌드 변화입니다. AI 기술 트렌드가 엔비디아 칩셋이 강점을 지닌 학습에서 오픈 AI의 O1 등의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도 추론 특화, 주문형 반도체가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히고 학습은 많은 연산이 필요하지만 추론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연산 능력이 필요하죠. 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가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마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요, 특정 작업에 맞는 전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문형 반도체 사업 확장 전략 및 인력 충원에 대한 내용인데, 엔비디아는 맞춤형 칩셋 역량을 늘리기 위해 주문형 반도체 부서를 신설했고요. 신설 부서에서 일할 인원은 대만, 미디어텍 등 주문형 반도체 분야의 기업에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주문형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이제 영입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앞서 지난해 6월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앞으로 5년 내에 대만의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엔지니어 1000명을 엄청나죠? 1000여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엔비디아 주문형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마치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의 특징과 이제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면 주문형 반도체는요 특정 연산을 위해 설계된 전용 시스템 반도체를 뜻합니다. AI 가속기와 달리 범용성을 떨어지지만 특정 영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점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게 될 거고요. 대량 생산 시 이용의 이제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단점은 범용성이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특화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계 및 개발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자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주무형 반도체는 특정 용도의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클라우드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와 같이 특정 작업에 집중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마치 주문 제작된 옷이 기성복보다 몸에 더 잘 맞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 확대가요. 메모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자면 주문형 반도체가 대중화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향 HBM 천하인 메모리 시장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설계사별로 맞춤형 메모리가 증가해주고 중요해지면서 고객사가 다양해질 거고 그래픽, 메모리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SK 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있는 HBM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치 독점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럼 SXL의 월봉 차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SXL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짜 주구장창 떨어졌죠. 그러다 조정을 받고 이렇게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산병, 적산병을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했고 또 돌파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의 음봉이 들어서서 이번 달도 음봉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게 되면 이것 또한 새로운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슬금슬금 새로운 시세를 주며 올라오는 그림을 바라보긴 하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1월에 이 공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 도치 아래서 분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나 더욱 떨어지고 조정받을 거야 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봉이 떠서 암울하지만 비록 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되잖아요. 어, 최악의 상황은 이제 120 월선까지 지지하는지 보고 그 정도 정고점을 양봉을 돌파할 때 사면 새로운 이제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RSI가 엄청 낮죠. 엔비디아의 주문형 반도체 시장 진출은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과 경쟁을 심화시킬 거고요. 혁신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자면 장기 투자 관점 유지,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서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분산 투자 및 리밸런싱의 강화, 금융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밸런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한데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경쟁 상황, 기술 발전 속도, 관련 기업들의 실적 변화 등을 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매주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문형 반도체 시장은요. 시장 진출은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거고 메모리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IC 반도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SXL은 이러한 흐름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거쳐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